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제대로 모욕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인도네시아와 거래를 끊자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일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KFX 사업에 내지 않은 미납금 중 약 1%에 해당하는 9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동시에 KFX 사업의 속행과 계약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3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국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8천억을 당장 내놔도 용서가 안 될 판에 전체 사업금도 아니고 미납금의 1%를 내면서 사업을 속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조롱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한 카이의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도 사업에 KFX 사업에 낼 3,300만 달러의 예산을 상정했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대로 낸다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문가들이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임명했던 안현호 사장이 해임되고 새로 임명된 강구영 사장이 여러 부사장을 해고하며 이전 사장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을 선언했음에도 KFX 사업만큼은 전대 사장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한국의 거의 모든 전투기 개발자들이 인니가 분담금을 낸다면 계약을 준수하는 게 국익에 이롭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만합니다. KFX 사업에 얽힌 여러 뒷이야기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 기분이 나쁘다고 인니와의 거래를 끊는 건 그리 현명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반면 인니는 한국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아나무인한 태도로 인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니에 어이없는 만행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를 내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KF21 보라매 CJ 2호기가 성공적으로 이륙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착륙이 가능한 4.5세대 CJ기 2대를 독재적으로 개발 및 양산한 국가가 됐습니다. 아직 숫자가 적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CJ기만 4대가 더 비행을 시작할 것이고 초음속 비행 테스트도 진행될 것을 생각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선진 항공 기술을 확보한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그동안 얄미운 짓만 일삼던 인도네시아가 무려 4년이나 내지 않던 KFX 사업의 분담금을 한국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도 KFX 사업에 다시 껴달라며 재촉했는데요. 아주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도 이 소식에 많은 한국인이 오만한 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제 역할을 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한 이들은 인니의 만행이 경로했는데요. 인니가 한국에 냈다는 분담금의 액수가 미납대금 약 8천억 원의 1.17%에 해당하는 97억 원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어이없는 처사인데요. 그도 그럴 게 8천억 원을 은행에 4년 동안 예금으로 넣어놔도 이자가 400억 원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인니가 낸 97억 원은 미납금에 대한 1년치 이자도 되지 않는 금액인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한국에게 장난질을 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나마 내년에는 454억 원에 해당하는 3,300만 달러를 낸다고 한다니 겨우 참아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긴 일입니다. 원래 인니가 KFX 사업에 매해 내야 할 돈은 1천억 원이 넘습니다. 달리 말해 인니가 내년에 내겠다는 454억 원을 내더라도 인니가 내야 할 미납대금의 액수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인니를 당장 퇴출하고 인니를 대신에 FA50을 대량 도입한 폴란드를 KFX 사업에 참가시키자고 말합니다. 또 인니와 사이가 나쁜 말레이시아에 전투기를 수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여러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묵묵히 KF21의 시험을 진행하며 인니와의 협력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카이의 여러 관계자들이 나서서 인니가 분담금을 제대로 낸다면 협력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받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KFX 개발진이 인니가 계속 KFX 사업에 참가하는 것에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인니에게 호구 같은 행동을 할까요? 일단 뇌물 같은 부정한 일이 끼어 있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랬다면 사업이 뒤집어졌으면 뒤집어졌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인니와의 협력이 계속 갈 일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개발비와 전투기 양산을 위한 예산과 유지에 들어갈 비용까지 총 3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KFX 사업은
그 규모만큼이나 감시의 눈길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와 회사 내 임원진의 물갈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최근 인니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큰 곤란을 겪는 중입니다.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과 미국 보잉사의 F-15EX를 도입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KF-X 사업과 마찬가지로 돈 때문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인니는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미국과 프랑스에게 전투기 구입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거나 현물로 대체하게 해달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이런 지하로 인니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프랑스는 수출하기로 했던 42대 중 계약 금액 내에서 어느 정도 사업 일정이 조율된 6대를 제외한 나머지 기체는 생산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미국 보잉사는 인니가 사기를 치는 것 같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 관련 전문 매체 아비아시용라인에 따르면 보잉 관계자들은 뜬금없이 분할로 대금을 내겠다는 인니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8대 F-15EX를 제공하겠다는 기존의 계약을 미뤘습니다. 이 탓에 인니공군의 대대적인 현대화 계획이 크게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인니 국방장관 수비안토는 국방보다 경제가 먼저다라거나 우리는 반드시 할부로 구매해야 한다 같은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며 보잉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잉이 F-15EX를 팔지 않겠다면 라팔 구매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F-15EX 도입 대금의 분할 납부 여부를 두고 인니 국방부와 보잉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보잉이 인니 국방부를 비판하는 근거로 KF-X 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잉은 KF-21 60대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한국에게 개발비의 20%를 약속했던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탓을 하며 대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인니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프랑스 다소 역시 입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인니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약속을 지키면 예산이 모자라 라팔과 F-15EX를 제대로 구입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보잉과 라팔이 수출을 거부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위약금을 내는 방법 등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빠진 것은 분명한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한국이 인니를 KF-X 사업에서 퇴출시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현재 한국에게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만약 인니의 만행에 열받은 대한민국이 인니를 KF-X 사업에서 퇴출했다면 인니가 한국에 했던 온갖 추악한 행동들은 전부 잊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니는 곧바로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굴며 한국에게 배신당했다고 떠벌렸을 게 뻔합니다. 제대로 기술은 주지 않고 돈만 받아먹은 채 인니를 내쳤다며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과 협력하면 결국 배신당한다고 주장했을 게 분명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KF-21이 아무리 훌륭한 전투기로 나오더라도 수출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한국에게 전혀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또 이런 나쁜 사례를 참고할 사건도 있습니다. 과거 준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이집트에 24기의 라팔을 팔기 전까지는 거의 20년 동안 해외 수출 시장에서 고배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투기를 팔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겁니다. 반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니가 미납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이 인니를 퇴출하지 않는 것을 본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고, 반면 인니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이기적인 국가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사 빠른 인니가 프랑스와 미국과 전투기 계약이 성사됐음에도 KF-X 사업에서 탈퇴하려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틈만 난다면 추락한다며 온 사방에 불평불만을 터뜨리던 FA-50을 오히려 추가 도입하는 것을 보고 한국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니가 일으킨 국제 분쟁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국제사회에 알려주는 홍보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인니와 계약만 파기 안 했을 뿐인데 돈도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니는 한국을 무시한 채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살 수 없습니다. 분담금을 내고 전투기를 사가거나 아니면 위약금을 토해내고 사업에서 자진해 물러서야 하는데요.
이 정도면 한국이 인니와 협약을 깰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입니다. 최근 인니는 인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에서 4.5세대 단발 전투기 I-22 시카탄의 모급을 공개했습니다. 모급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무기의 컨셉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대형 모형인데요. 인니는 시카탄의 모형을 공개하면서 KF-X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로 4.5세대 전투기의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인니에게 KF-X 기술을 이전하면 인니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니가 개발하겠다는 시카탄은 그야말로 망상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한국이 인니에게 제공하는 기술은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인니가 라이선스 생산을 하려면 우리가 판 부품을 조립할 능력은 있어야 하니 레이더와 항전 장비 그리고 동체를 결합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걸 알려줬다고 인니가 레이더 기술에 눈을 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인니가 중국이나 일본 같은 적성국에게 우리가 개발한 장비를 넘기고 그 대가로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걱정거리조차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니에는 레이더 소재를 만들 반도체 설비는커녕 랜딩 기어의 타이어를 생산할 만큼 고도의 기술을 가진 공장이나 전투기 동체에 쓰일 소재를 생산할 공장도 없습니다. 세계 5대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조차 아직 전투기의 모든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할 정도로 극강의 첨단을 달리는 분야가 전투기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인니는 첨단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인니가 KF-X 사업에서 얻은 기술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은 인니에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손뼉치며 응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도 전투기 부품을 그냥 수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니가 혼자 아무리 전투기를 개발하려 해도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 한국 말고는 전투기 부품을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KF-21에 쓰인 부품과 소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품을 산다고 해도 인니가 개발하는 독자 전투기는 처참히 실패한 채 다시 온전한 한국산 전투기를 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니를 당장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 계약은 유지하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만만히 보고 장난질을 치려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니의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정확히 들으신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호구로 잡혀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니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인지하시고 그동안 쌓였던 분한 마음을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